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안내일기 그 세 번째 이야기 판단 아저씨네. 1942년 8월 14일 금요일. 키티, 한 달 동안이나 소식을 전하지 못했구나. 솔직히 말해서 별 다른 일이 없었어. 여기서는 매일 너에게 이야기할 만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거든. 판단 아저씨 가족은 7월 14일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13일에서 16일 사이에 독일군이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호출장을 보냈다고 해. 그래서 판단 아저씨 가족은 13일에 서둘러 이곳으로 옮겨왔어. 우리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침 9시 30분쯤 판단 아저씨의 아들인 페터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 아직 16살이 되지 않은 소년인데 얌전하고 순진해 보이는 아이였어. 그다지 재미있는 친구가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는 무시라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 페터보다 30분 정도 늦게 판단 아저씨 부부가 오셨는데 아주머니가 침실에 두는 커다란 요강을 모자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오셔서 모두들 웃음을 참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나는 어딜 가든지 이 요강이 없으면 또 마음이 안 놓인다우.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것을 우선 어디에 두면 좋을지 망설이다가 결국 침대 옆에 있는 의자 밑에 두기로 했어. 판단 아저씨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탁자를 들고 오셨단다. 판단 아저씨 가족이 온 날부터 우린 모두 함께 식사를 했어. 이렇게 며칠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 식구처럼 되었단다. 판단 아저씨는 우리들이 숨어 지낸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 월요일 아침 9시에 하우트 슈미트 씨가 전화를 걸어와서 날들어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즉시 뛰어가 보니까 그는 몹시 흥분해 있었어요. 그는 당신네들이 남기고 간 편지를 내게 보이면서 편지에 씌여 있듯이 고양이를 이웃집에 주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가택 수색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에 둘이서 방을 돌아보며 대강 청소했어요. 그러다가 아주머니 책상 위에서 마스터리 히트의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줄 알았지만 나는 몹시 놀란 체하며 하우트 슈미트 씨에게 그 불길한 종이 쪽지를 당장 태워버리라고 했죠. 나는 당신들이 없어진 일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척 했는데 그 쪽지를 보자마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우트 슈미트 씨한테 말했죠. 하우트 슈미트 씨, 이 주소가 누구 주소인지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요. 6개월쯤 전에 우리 사무실에 독일군 고급 장교가 온 일이 있었죠. 그분은 프랑크 씨와는 아주 친한 모양이었는데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말했었죠. 그분은 마스트리 히트에 머물고 있었어요. 아마 그분은 프랑크 씨 가족을 벨기에로 탈출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스위스로 도망가게 했을 거예요. 만약 프랑크 씨 친구들이 물으면 그렇게 말해야겠소. 물론 마스트리 히트란 말은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말하고 하우트 슈미트 씨와 헤어졌지요. 당신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더군요. 나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아저씨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 그리고 판단 아저씨가 우리 가족에 대한 엉뚱한 소문들을 이미 이야기했을 때에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지. 어떤 사람은 우리 자매가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하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우리들이 한밤중에 군용 자동차에 실려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더래. 정말이지 사람들은 제멋대로 상상한다니까. 1942년 8월 21일 금요일. 키티, 우리들 은신처 입구는 정말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 크라레 씨의 제안으로 포슨 씨가 만들었어. 독일군이 숨겨놓은 자전거를 찾아내기 위해 수시로 가택 수색하기 때문에 출입문에 책장을 못으로 박아 붙여 놓았어. 물론 이 책장은 문처럼 열리게 되어 있어. 책장을 놓기 위해 문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떼어버렸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면 허리를 구부리고 뛰어내려야 해. 처음 며칠 동안은 낮은 문틀에 이마를 부딪혀서 모두 혹투성이가 되었지만 지금은 문 위에 톱밥을 넣은 자루를 못질해서 붙여놓아서 그런 일은 없어졌어. 나는 요즘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 9월까지는 쉬기로 했어. 아빠가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지만 너무 많이 잊어버려 나 자신도 놀랐어. 이곳 생활은 거의 변화가 없어. 언니는 판단 아저씨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나는 아저씨와 번번이 다투곤 해. 그 밖의 일은 모든 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 단지 페터에게는 아직 호감이 안 가. 그 애는 정말 따분한 아이야. 그는 반나절 내내 침대에서 뒹굴고 있다가 뭔가 일을 좀 하나 보다 하면 또 어느새 침대에 기어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어. 정말 게으름뱅이야. 오늘은 참 좋은 날씨야. 비록 숨어 사는 생활이지만 우리는 다락방에 캠프용 침대를 놓고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쬐기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생활하려고 애쓰고 있단다. 1942년 9월 2일 수요일. 키티, 판단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크게 싸우셨어. 난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페터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두 분의 싸우는 모습을 노려보았어. 판단 아주머니는 엄마에게 미움을 받기 위해 일부러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 함께 쓰는 벽장에 넣어두었던 자기네 이불 3벌을 싹 가져가 버렸단다. 자기네 것은 아껴두고 우리 것만 사용해 하겠다는 얄미운 심보지 뭐야. 그래서 엄마도 우리 것을 다시 가져왔지. 그런데다 우리 그릇들이 다락방 맨 구석에 틀어박혀 쉽게 꺼낼 수 없게 되어서 판단 아주머니는 화가 잔뜩 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실수로 아주머니의 접시를 한 개 깨트렸지 뭐야. 그러자 안 내, 조심해야지. 우리 집의 접시라곤 이것뿐인데 하며 내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 난 정말이지 잔소리는 질색이야. 지난주에는 페터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 언니와 페터는 코프하이스 씨가 빌려준 책은 봐도 좋다는 어른들의 허락을 받았어. 단 여자에 관한 얘기가 씌어있는 책만은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그런 책에 페터의 호기심이 발동한 거야. 페터는 읽지 말라고 한 책을 몰래 보다가 들키고 말았지. 판단 아저씨가 노발대발하면서 책을 빼앗은 건 당연한 일이었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러 저녁 7시 반쯤 아래층 사무실로 내려간 사이에 페터는 책을 살짝 집어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야. 그랬으면 적어도 8시 반까지는 그 책을 읽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어야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아저씨한테 또 들키고 말았단다. 키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가지?
이 나쁜 녀석! 판단 아저씨는 홧김에 페터의 뺨을 후려치고 책을 빼앗아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쳐버렸어.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페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난 절대로 안 내려갈 거야. 뭐라고? 더는 못 참겠다. 판단 아저씨가 다락방 쪽으로 쫓아가라는 것을 아빠는 가까스로 말렸지. 그리고 아빠는 페터를 달래러 몇 번이나 다락방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단다. 1942년 9월 21일 월요일. 키티. 판단 아주머니는 도무지 참아줄 수 없는 사람이야. 아주머니는 나만 보면 언제나 내가 쉬지 않고 제잘거린다고 잔소리를 하셔. 아주머니는 무엇이든 다 아는 척 떠들어대지만 알고 보면 모두 엉터리야.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을 씻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집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해. 그래서 식사가 끝나면 언니가 7사람의 식기를 모두 닦게 마련이야. 그러면 아주머니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말한단다. 저런 마르고트야, 일이 너무 많구나. 아주머니는 늘 그런 식이야. 나는 요즘 아빠와 함께 족보를 정리하느라 바빴어. 아빠는 족보에 나오는 조상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는데 참 재미있었어. 밖에서는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되었겠지? 나도 프랑스어 공부를 시작했어. 매일 불규칙 동사를 5개씩 외우고 있어. 패턴의 영어 공부가 고통스러워 한숨만 쉬고 있단다. 2, 3일 전에 교과서가 몇 권 들어왔어. 나는 이곳에 올 때 연습장과 연필, 지우개 등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단다. 우리 가족들은 내가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바깥에 있는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그다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 물론 나도 14살, 15살이 될 때까지 중학교 1학년에 머물고 있고 싶지는 않아. 또 한 가지, 내게는 내 나이에 어울리는 적당한 책만 읽게 해야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어. 엄마는 지금 신사와 숙녀와 하인이란 책을 읽고 계시는데 언니는 그 책을 읽어도 괜찮지만 나는 안 된다고 하셨어. 그 책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 좋은 언니처럼 어서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어. 그리고 가족들은 내가 철학이나 심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도 의논했어.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마도 내년쯤이면 나도 좀 더 똑똑해질 거야. 나는 겨울에 입을 옷이 긴 소매의 드레스 한 벌과 스웨터 3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어. 생각해봐. 그 긴 겨울 동안 입을 옷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친구 집에 옷가지를 맡겨두었는데 아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친구들이 그때 그 장소에 있다 해도 말이야. 내가 판단 아주머니에 대한 불평을 적고 있을 때 아주머니가 불쑥 들어오셨어. 난 깜짝 놀라 서둘러 일기장을 덮어버렸지.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다정한 척하며 나한테 말했어. 안내야, 나한테 좀 보여주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셨어.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만 살짝 보여주지 않겠니? 죄송하지만 안 돼요. 마지막 페이지엔 아주머니에 대한 불만을 잔뜩 써놓았기 때문에 순간 나는 가슴이 뜨끔했어. 1942년 9월 25일 금요일. 키티, 어제 저녁에도
난 판단 아저씨 가족이 있는 위층에 놀러 갔었어. 올라가서는 을의 좀냥 냄새가 나는 비스킷을 먹거나 레모네이드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하지. 나는 페터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어. 페터가 가끔 내 뺨을 손가락으로 건드리곤 해. 나는 그게 기분 나쁘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글쎄 판단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남자가 여자의 뺨을 살짝 건드리는 건 사랑스럽다는 뜻이란다. 페터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는 페터를 좋아하지 않니? 나는 너무 기가 막혔어. 그래서 이렇게 쏘아붙였지. 어머나, 그렇지 않아요. 페터는 여자애들과 어울려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앞에서도 수줍어하던걸요. 1942년 9월 27일 일요일. 키티, 지금 막 엄마하고 크게 다퉜어. 요즘 나는 엄마와는 늘 의견이 맞지 않고 언니와도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아. 보통 때는 이렇게까지 다투진 않았어. 하지만 요즘 나는 엄마와 언니의 성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언제나 엄마보다 친구들의 기분을 더 잘 이해해. 기가 막힐 노릇이지. 판단 아주머니는 걸핏하면 화를 내. 화를 내다가는 언제 그랬나 싶게 금세 기분이 좋아져. 게다가 자기 물건을 하나씩 숨기고 있어. 엄마도 이에 맞서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세상에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의 버릇까지 고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단 아저씨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언니는 조용하고 착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난 그렇지 못해. 늘 언니 목까지 떠들거든. 판단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나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심하게 하셔. 식사 때마다 꾸지람하는 소리와 말대꾸하는 소리가 오가는 걸 너도 들었겠지? 그래도 아빠와 엄마가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시니까 천만 다행이야. 식사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야채를 먹지 않고 감자만 먹으면 판단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멋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해. 얘 안내야, 야채로 좀 먹어야지 하고 간섭을 하셔. 괜찮아요. 감자를 많이 먹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야채는 몸에 좋단다. 내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니. 어서 더 먹어라. 하며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해. 이럴 때는 보다 못해 아빠께서 도와주셔. 그러면 아주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널 우리 집에서 길렀으면 좋았을걸. 우린 잘 가르치셨을 거야. 안내를 이렇게 버릇없이 길러서는 안 돼요. 만일 우리 딸이라면 이런 응석은 받아주지 않을 텐데. 안내가 우리 딸이라면? 이란 말은 아주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야. 아주머니의 딸이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야. 가정교육이란 말로 아주머니가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 나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되었어. 한참 만에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어. 안내는 잘 가르친 애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안내는 당신의 긴 설교에 한마디 말대꾸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야채를 먹어야 한다고 했으니 말인데 부인 접시를 좀 보세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아주머니 접시에도 야채가 많이 남아 있었거든. 결국 아주머니가 진 셈이지.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접시에 남은 야채를 먹었어.
그리고는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사실 저녁 식사 때 야채를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기거든요. 나에게 잔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그런 형편없는 변명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아주머니는 얼굴을 붉혔어. 나는 얼굴을 붉히지 않았는데 아주머니는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났나 봐.